졸리긴 졸리지.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집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어쩌겠어요. 국내가 그런데 우리는 우카 프렌을 갈 것이냐, 우카 오바를 갈 것이냐 고민이 많았죠. 근데 뭘 가도 조랄이 낫겠네요. 호주 축구는 들어오고 흥국 프렌 들어오고 스크 역배 들어오고. 근데 형님들아, 어제 그거 정관장 그거 솔직하게 반칙 맞습니까? 아닙니까? 박정홍이 그거 힘들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그거 반칙 맞아 안 맞아? 나는 스크 프렌을 봐서가 아니고 좀 플라핑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 나 아닌 것 같지 그죠? 뭐 그렇게 이제 논란이 돼서 제가 봤거든. 이제 밖에 있었으니까 뭐 논란이 많았다고 하대. 그래서 보니까 뭐 그냥 뭐 정상적인 플레이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관장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파울이 심해 보이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어제 기준점이고요, 여러분들아. 조금 달라질 수는 있죠. 근데 요 토대를 일단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분석도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찬스니까 좋은 부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제 한 조업 같죠, 그죠? 한 30 정도, 물론 50 정도 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5배, 4배 오늘 접근할 거기 때문에 두 개 바로 먹으면 괜찮습니다. 물론 총알이라는 거는 무한정 없는 거는 제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배려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배려해 주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하고 올랜도입니다. 보스턴하고 올랜도인데 일단 두 팀 모두 다 이제 공통적인 키워드가 작년보다는 이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다음 작년만큼 해줄 거라 생각을 들었는데 그걸 못 보여주는 게 양팀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승패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비슷하다면 이제 근본이 있는 보스턴 역배나 프랜싱이나 지금 다득점을 써놨는데 올랜도도 힘들어. 원래 기준은 그렇게 크게 받는 팀은 아니에요. 근데 뭐야, 시즌 초에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과했고 언더도 뜨고 이랬던 부분이죠. 물론 이 반케로, 바그너, 베인, 석스, 카터 바그너를 제외하고는 힘들어 무상자가 없어요, 올랜도가. 근데 생각보다 기대만큼 좀 승도 잘하고 만승도 잘하고 오바도 한 230까지 올라가면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고, 다시 뭐 원래 올랜도라는 팀 자체가 200 초반대를 좀 가져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팀이잖아. 물론 지금 보스턴 테이턴 빠지고 뭐 구조적인 문제도 많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일항적인 모습들, 클리블랜드, 보스턴 이런 모습들은 좀 안 나오긴 하지만 반대로서는 여전히 껄끄러운 팀인 거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올랜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보스턴을 가야 되는 입장인 거고, 올랜도는 솔직히 말해서 작년이랑 다른 게 크게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이 두 팀은 어쨌든 기대를 찾을 것이고 해법을 찾아올 팀이기 때문에 저득점 볼 수는 없는 팀이야. 기본 올랜도도 물론 점수는 뭐 조금 올해는 더 낼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언더 볼 수 있는 팀은 아니거든요. 보스턴도 어쨌든 4승 5패를 꾸역꾸역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물론 클리블랜드처럼 클리블랜드는 다시 반등을 쳤죠. 멤버들 다 돌아오면서, 그지? 원래 우리 알고 있던 승하고 말승하고 언어바고 다 쓰는 그런 좋은 팀으로 변화가 됐고, 보스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반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5점을 주거나 뭐 마인프렌을 봤을 때는 그랬을 땐 또 껄끄러운 팀인 거는 명확한 사실이다. 알겠지? 왜? 1, 2년 반짝하는 게 아니고 선수 한 명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브래드 감독일 때든 브래드 감독 지금 아닐 때든 확실히 감독의 영향력이 있었던 영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와 워싱턴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이제 갈란드, 미첼하고 모블리하고 알렌은 다 오고요. 헌터는 이제 프로에이블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워싱턴 같은 경우 지금 맥컬럼, 조지, 미들턴, 캠페지니, 그다음 알렉스 사르 있는데, 어차피 워싱턴은 미들턴 아니면 맥컬럼인데 나머지는 똑같죠. 지금 거의 반등이 안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일 고질적인 병이 사커터에서 되게 약하다는 거고, 저는 미들턴을 굳이 왜 들여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활약을 떠나서 힘들어. 그냥 팔고 그냥
젊은 선수들 위주로 좀 가는 게 안 맞나 싶어요. 미들턴도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미들턴이 활약이 있긴 있겠죠. 근데 1년 한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클리블랜드는 옛날 모습이라면 당연히 마인도 잘하고 큰 마인도 잘하고 일단 에너지 레벨도 높고 그다음 갈란드의 뭐 그랬던 부분 그대로죠. 이 팀은 한 명한테 의존하는 그런 팀이 아니잖아, 그지? 뭐 이제 에너지 레벨도 높고 림 프로텍팅 능력도 좋고 수비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물론 미첼 위주로 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어울리는 부분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마인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제가 워싱턴 작년에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팀이랑 붙더라도 최소한 낮은 게 7.5입니다. 대부분은 10.5, 9.5, 8.5, 11.5 경기를 잘 비벼주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엔딩 특히 3쿼터에서 갑자기 급격히 벌어지는 구간들이 나머지 구단 싹 다 나오기 때문에 뭐 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뭐 재수로 배팅하는 건 아니니까 가기가 어렵겠죠. 맞죠? 그래서 미들턴도 좀 조력자가 필요한 입장이고 맥컬럼 같은 경우는 포틀랜드만큼 기대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만 받을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지금 큰 마이너를 잘하는 거는 미러키밖에 신뢰가 안 갈 건데 그렇다고 프렘 보진 않았죠. 그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11.5하고 13.5하고 12.5 있었을 때 뭐 세크 말고는 그렇게 좋아 보인다고 얘기 안 했었잖아. 세크는 실제로 프렘 떴고 알겠지? 클블 만승에 다득점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조금 기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토론토하고 애틀란타. 이거 재밌겠다. 토론토 본다 1번, 애틀란타 본다 2번, 3번 가치가 없다 3번, 4번 언어바 본다 4번. 자, 토론토 본다 1번, 애틀 본다 2번, 3번 가치가 없다. 뭐 가져갈 경기가 아니다. 4번 언어바로 가야 된다. 자, 보자. 토론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아? 제가 지금 계속 토론토를 칭찬 아닌 칭찬이 돼버리는데 잘하니까요. 선수는 더 들어온 게 없어요. 그리고 더 기대되는 것도 당연히 없고요. 근데 그게 미러키도 이기고 경기도 좋고 실제로 뭐 5할 승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5할 승률이 되었지만은 애틀란타는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 다른 팀들은 우리가 트레이드 죄송합니다. 트레이드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영을 좀 버릴 때가 안 됐나 싶긴 해요. 너무 이제 명확하잖아, 한계가. 맞죠? 이샤르도 있고 뭐 포르징기스도 있는데 이제 트레이 형이라는 핸들러를 좀 버리고 이제 득과 실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애틀이 거의 그래도 영이 끌고 왔잖아. 그래서 한계가 명확하게 보여. 왜? 그건 성적으로 받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1년에 딱 정해져 있잖아. 그치? 거기다 영도 실제 지금 빠져 있는 입장이거든. 그리고 레너드도 못 나오는 부분이고 까와이 그 뭐고 꿰너드 이런 걸 봤을 때는 토론토도 막 이렇게 내세울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팀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디펜스 기반으로 그러니까 승패는 똑같아. 4승 4패인데 여기 빠졌다고 뭐 토론토로 가자 이런 건 아니지만은 확실히 여러분이 지난 경기들을 봤다면 미러키한테 뭐 비벼서 엔딩은 물론 뭐 4쿼터 5분 남기고 지긴 졌지만은 훨씬 토론토가 경기 좋은 거는 지금 1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핸디도 없는 입장이고 아니면 애틀란타가 지금 정을 받을 상황이거든. 뭐 몇 개 차이는 안 나지만은 그래서 토론토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토론토 같은 경우 그다지 엄청 오바는 아니지만 기준점 자체가 지금 234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팀들이 지금 230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오바 보고요. 그다음 포르징기스에 여러분들 꽂혀 있는 분들도 간혹 있던데 포르징기스는 그렇게 막 팀에 뭐 시너지가 엄청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들어오는 것보다 들어온 게 낫고 그다음에 포에틀보다는 확실히 좋긴 하지만은 강점을 그렇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팀 전체적인 같은 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냐 한계가 좀 보인다. 0이 있든 없든 지금 알겠지? 왜? 그건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왜? 애들은 딱 성적 뭐 어느 정도는 내지만 그 이상은 또 못 내잖아, 그지? 매 시즌, 그지? 아예 플레이오프 못 갈 때도 있는 부분이고, 맞죠? 자, 브루클린 워싱턴 같은 상황이죠. 브루클린은 항상 뭐가 문제였습니까? 핸들러가 문제였죠. 벤 시몬스, 디니디, 그다음에 뭐 어빙, 맞죠?
그래가지고 그게 항상 문제고, 그다음에 뭐 일단 멤버 자체도 상당히 약하고, 워싱턴도 마찬가지, 브루클린도 마찬가지고, 일단 디펜시브 레이팅도 안 좋고, 그래서 공격도 안 됩니다. 뭐 90점, 100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트 같은 경우 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은 커닝의 필두로, 작년에도 커닝햄이고 그 작년에도 커닝햄 필두긴 하지만, 선수든 뭐 솔직히 네임도 그렇게 높진 않잖아. 뭐 로버트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이것도 약간 토론토처럼 팀이 되게 끈끈하고, 작년에도 프레너, 황태자 이 모습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 약간 토론토 같은 느낌으로 좀 끈끈하고, 그래서 브루클린도 지금 워싱턴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6.5, 7.5, 8.5도 작게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단 핸들러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었죠. 벤 시몬스, 디니디, 그다음에 지금 테러스맨도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나오긴 나오지만은 또 캠 토마스가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트랜스맨이 또 리딩 가드로 갈 때는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브루클린의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변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농구니까. 근데 많이 보이지가 않죠, 솔직히. 그래서 디마를, 이게 어색하긴 하지만 디마, 뭐 올랜도, 뭐 샬럿 이런 정배나 뭐 마인 가는 거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그 팀들이 좀 근본이 없긴 하잖아. 근데 지금 상황이면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핸들러까지도 없고 약간 뭐 막장같이 농구가 될 가능성이, 아무리 지금 현대 농구가 특히 느바는 뭐 그런 걸 핸들러 깨고 그런 부분을 간다고는 하더라도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 핸들러라는 것 자체는. 근데 브루클린은 항상 고질병이, 어빙도 있었죠 옛날에. 항상 핸들러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뭐 성적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떠나서 그래서 그런 팀을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휴스턴 가야 돼. 세난 가야 됩니다. 이것도 비슷하잖아. 물론 세난 잘했고 개막 5연승하고 했지. 그리고 승패는 똑같아. 어. 근데 딱 정해져 있잖아. 세난 무시하는 건 아니고 세난 잘한다고 생각하고, 캐슬, 소차, 웬만냐 아마 젊은 선수들, 그리고 승리까지 이어지고 이제 넥스트 레벨, 옛날에 플레이오프 단골로 가던 이제 세난, 그 세난을 보고 있고 선수 영입을 해서 이제 뭐 대권도 도전을 하고 요렇게 보고 있는 게 세난이잖아. 근데 왜 우리는 휴스턴을 갈 거야? 왜? 당연히 물론 세단 연건들의 활약들 알겠고 뭐 잘 안 지고 베테랑은 없지만 그래도 세크처럼 뭐 이제 이기는 부분이 작년 많으면서 경험 많이 먹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두란트 있고 센군 있는 이거는 확실히 세난보다는 이게 안정성, 노련미에서 휴스턴이 앞서고, 기준 자체도 올라간다 해도 5.5에서 많이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랬을 때는 휴스턴이 좋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휴스턴 승이라 써 있지만은 5.5 가면 휴스턴 마이너를 찍으면 돼요. 뭐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다 접전이긴 해. 그리고 세란이 극복한 모습도 있겠어. 극복한다는 건 이제 승까지 이어가는 거. 왜? 젖잘싸움 하면 안 되잖아. 세코도 젖잘싸움하고 진 게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 승리까지 많이 이어갔고, 그다음에 슈레더 데리고 오면서 안정적인 그 가드 구축을 했잖아. 근데 세난도 다 젊은 애, 바세, 캐슬, 캠페지니, 그다음에 웨마야와 같이, 그지? 나이가 젊다고 무조건 뭐 베테랑이 오고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베테랑이 필요하거든. 리딩을 좀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4번, 5번 포지션에 좀 잡아줘가지고, 팀 자체가 너무 젊다 보니까, 그지? 그런 부분에서는 휴스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 두란트도 있고 센곤도 이제 올해 더 발전을 하고 실제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오클라마 개막전부터 해가지고죠. 그래서 저는 휴스턴 마인에다가 225면은 지금 거의 기본 기준점에 가깝기 때문에 오바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건 언어바는 은근히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이 안 나오는 선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선수 다 나오긴 하는데, 오바로 갈 거면 다른 것들이 오바 갈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휴스턴이 은근히 수비 가지고 경기를 풀어 가지고 휴마운이 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 그래서 요거는 한 턴 좀 거르자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언어버 자체는. 그다음 샬럿하고 마이애미. 요거는 이제 5.5냐 아니면 7.5 사이, 그 이상은 주지는 않을 거예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몇 초 공격이야, 얘들아. 8초 공격이죠, 그죠? 그리고 뭐 새로운 것도 나올 수는 없는 입장인 거고, 아데바요 결장이고, 뭐 히로도 결장이고, 로지언이 이제 도박 사건으로 결장이고, 이런 부분이 선수. 근데 샬럿도 전력이 너무 약해.
지금 나오는 라인업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브리지스밖에 없어. 시즌 초반에는 뭐 샬럿 역배에서 프렌도 하고 했지. 근데 이 팀은 오래 갈 수는 없는 팀이고, 마이애미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잠깐 다득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로 수비, 세로 수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득점 팀이죠. 모든 팀들은 207점대, 뭐 209점대, 200점도 못하게 하는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이애미 마인도 보지만 저득점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고, 지금 235점 한 7점, 8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저득점 볼랍니다. 이게 기본 기준점이긴 한데, 샬럿이 슛 빈도가 많고 3점을 좀 잘 넣고 이런 부분은 모든 팀들한테 지던 이기든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마이애미는 가로 수비랑 세로 수비랑 이런 부분 팀 디펜스가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걸로 간다면 오클라호마처럼 저득점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왜 마이애미도 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멤버들을 본다면, 그지? 그런 정도의 선수는 다른 팀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저는 아데바요도 좀 빠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항상 또 해결은 우리 히어로가 좀 많이 해줬잖아, 마이애미 있을 때, 그지? 맞죠? 그래서 저는 저득점도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투트랙으로 마마를 갈 건지 저득점을 갈 건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경기다 말씀드리고, 샬럿은 항상 결장자는 뭐 미리 안 나오거나, 그리고 뭐 선수 네임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라멜로 볼도 또 안 나오죠, 맞죠? 라멜로 볼을 있고 그 차이가 되게 뭐 샬럿이 공격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런 리딩적으로 잡아주느냐. 근데 지금 맨이라는 선수는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마마언 쪽을 보도록 하고, 마이애미 마인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 왜? 은근히 또 4승 4패 때 아무 기대치가 없는데. 오케이. 자, 카고하고 미러키 이거 재밌겠다. 미러키가 지금 꾸역꾸역 승을 하기는 해요. 근데 반면에 그 무슨 소리야? 확실하게 이기는 부분 없다는 소리죠. 에이제 그린 뭐 슛 지금 터치 좋고 뭐 쿤보 있고 뭐 마이스터는 인디애나 왔다 이거지, 뭐 더 새로운 건 없다, 그지?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코비 아이트 빠지고 지금 누가 좋아? 조시 기디가 거의 날아댕기죠, 그죠? 수비든 공격이든, 그지? 맞죠? 원래 강욱병 득점을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6승 1패다. 도순모가 좀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어차피 부세비치가 지금 0점이고 말서너랑 이제 매치업 붙었을 때는 당연히 부세비치가 훨씬 좋다. 그리고 팀 공격이나 팀 디펜스는 미러키도 뭐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카고 한번 역배나 프렌이나 아니면 비슷하게 줘도 할 말 없지 않나. 약간 저번에 미러키랑 제가 토론토 갔을 때 방금 토론토 왜 가나요? 잘하니까 갔다 했잖아. 시카고는 더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전력도 더 좋기도 하고 지금 기디가 거의 뭐 공수에서 활약이 거의 뭐 날뛰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야 그 조직력도 좋고 거의 이제 뭐 활동력도 좋아가지고 거의 이제 뭐 리바운드도 다 잡고 뭐 그래 원맨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잖아, 그지? 물론 미러키는 내세울 건 이제 쿤보하고 뭐 터너인데, 이제 뭐 작년에 일라다고 또 그 뭐고 호흡도 안 맞았고 그냥 지금 내세울 수 AJ 그린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5하고 뭐 더 낮아질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시카고 한번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6승 1패하고 그런다고 갈 건 아니고 심상치가 않다. 지금 부세비치 농 익었고 그다음 기디 그다음 화이트가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원래 강호병 이런 근본 없는 팀들 얘기한 게 뭐야? 좀 안정적이지가 못했죠. 근데 안정적인 게 더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뭐 득점적인 부분들은 여러분 알고 있는 폭발적인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있는 팀이니까 미러키도 자꾸 어정쩡하게 이기잖아. 이기니까 3분, 5분을 남기고. 근데 확실하게 뭐 밀말을 한다든지 이런 팀들이 약팀 상대로 한 거지. 시카고가 그다지 약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프렌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나소타하고 유타 경기. 유타는 지금 결국 그 워커 캐슬러가 빠지면서 4번, 5번이 더 약해진 부분이고, 미카는 위주로 판때기를 짜서 뭐 3승 5패를 하긴 했지만은 작년에 프렌오바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부에 좀 뽀란붙지 전반기에 이제 뭐 느바 성적을 낼 때는 가지 않았던 팀입니다. 그건 전력적으로 기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미네 같은 경우 이제 뭐 작년에 뭐 나즈리드 3점도 좋았고 요런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일단 4번 5번 자체가 랜더라고 고베어를 압도도 돼. 랜더 같은 경우 또 리딩도 되는 선수죠. 뉴욕닉스 있을 때 리딩도 하고 지가 빅맨인데 리딩도 되고 약간 이런 선수잖아. 당연히 미네소타가 받아야 되는 거 맞는데 12.5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이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왜?
못해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다득점을 그렇게 즐겨하는 팀도 아니고 기준은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줄만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네소타를 안 간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거는 미네소 유타 프렘보다는 아니면 미네도 기본적으로 저득점이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미네소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고베어도 자유투가 안 좋아 맞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고베어가 지금 거의 뭐 마레이 뭐 한 거의 식물 100% 수준 아니야, 그지? 많이 흘려. 그냥 거의 약간 그냥 기계야. 아, 왜 저딴 식으로 던지지? 이런 느낌 많이 드는 게 많아요. 은근히 많아. 흘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아무리 자투가 엄청 좋은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흐름을 못 타. 그래서 저는 저득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 기준점에도 조금 올라가면 더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이 경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그다음 댈러스하고 멤피스. 형들 이거는 승패를 정하면 되는 경기입니까? 나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들 댈러스하고 멤피스 경기는 그냥 어너바만 가면 되겠죠. 그냥 승패 가고 싶은 사람 없지? 왜 멤피스 맨날 부상병동이고 댈러스도 맨날 부상병동이고 또 데이비스 라이플리 어빙 빠졌고 뭐 물론 선수 가지고 제가 배팅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은 맨날 그렇죠. 그리고 자모란트는 어쨌든 3점이 없는 핸들러고 여러분 자모란트 3점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기 하려고 덩크 꽂고 날다람쥐 갖고 좀 빠르고 이런 부분 있지만은 뭐 다른 이제 뭐 슈레더 이런 애들보다 낫긴 하지만은 3전형이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가드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멤피스가 지금 풀어가는 방향성이 거의 이제 가드 위주야. 자모란트하고 칼드 포프 요 위주고 나머지는 웰스당 뭐 잭슨, 랜데일 구성상의 문제도 있고 저는 심지어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방장님, 이디가 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디가 작년에 활약을 좀 했었거든. 생기가 좀 멍청하게 생기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냥 저득점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지금 뭐고 한 팀이 지금 오펜시브 레이팅이 너무 안 좋잖아. 누가 안 좋아? 댈러스가 안 좋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굳이 보면 뭐 이제 뭐 프렌을 물고 있는 멤피스를 더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멤피스 댈러스 프렌을 보는 게 맞겠지만은 공난 써놨죠. 공난 써놨거나 많이 써놨어도 가지 말란 뜻이야. 그래서 저득점만 보면은 되지 않겠나. 오펜시브 레이팅이 거의 뭐 기대가 거의 뭐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선수들도 그러니까 하스피럴이잖아. 병원 변동이잖아. 빠지는 선수들 너무 많아. 나는 선수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전체 다 하는 건 안 하는데 이건 지금 뭐 개포드, 워싱턴 뭐 쿠퍼 플레거는 기대가 되는데 필요한 선수도 지금 다 빠져 있는 입장이야. 그래서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두 팀 모두 다 들고 멤피스 같은 경우도 거의 슈가 아니면 포인트 가드 위주로 경기에 지금 풀어가는 모습 60점 뭐 모란트 꼽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란트가 또 3점이 그렇게 좋은 가드라고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개인 능력은 좋고 뭐 달달함치 갖고 덩크하고 또 뭐 드라이빙하고 이런 건 좋지만은 저득점 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골스하고 덴버. 자, 골스 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님들아? 원정 경기 안 좋아요. 그 경기 결국 뒤집었죠. 나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세크슨 같잖아. 세크슨 그다음에 뭐야 오마 맞아. 맞죠. 그래 오클라호마 마인 포틀랜드한테 40점 줘가지고 못 먹었잖아, 그지? 굳건한 믿음이 있었잖아. 왜? 원정 골스의 경기력이 그냥 원정 홈 골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텀이 좀 많이 난다고. 점수 차이도 나이지만은 특히 젊은 선수들의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 근데 그날은 버디일즈가 좀 경기를 잘 풀어가서 그나마 경기를 좀 리드를 했던 거고 버디일즈가 우리가 신빙이 안 가잖아. 왜? 커리도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일단 4번, 5번 약한 것도 있고 그린에 대해서는 골스 2015년도 그때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좀 아쉽다. 4번, 5번. 그리고 또 포스라는 선수가 나올 거고.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 덴버 작년 자랑하는 고든 이 요키치 이 라인업으로 골밑 초토화시키고 또 현민도 쓸데없는 반칙 많이 하죠. 그죠? 잘 가다가 이제 씨 쓸데없는 반칙 해가지고 자유투 계속 정립시켜주고 그다음 덴버는 결장이 없고 그리고 당연히 우승 후보라서 지금 쭉쭉쭉 치고 나가고 있죠. 저는 덴버 마인에 당연히 오버 보면 되고 골스의 원정형이 좋거나 좀 긍정적이라 본다면 골스를 그럼 다득점으로 더 가면은 확률이 높은 팀입니다. 실제로. 물론 뭐 프렌도 갈 수 있고 이렇긴 하지만은
확률이 별로 높지 않잖아. 왜잖아. 골스는 어쨌든 오바를 뭐 옛날에 잘할 때나 지금 좀 주춤하고 뭐 플레이오프권에 들어가는 팀이거나 해도 오바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팀이고, 덴버는 지금 아시다시피 인사이드 장악해가지고 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4번 5번 해가지고 그린 파울 트러블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맞죠? 그러면 골스는 어쨌든 스몰볼이잖아요. 찬스 메이킹해서 뭐 모제스 무디하고 꾸민가하고 젊은 선수들이, 근데 딱 한 명 잡아줄 선수는 없잖아. 아무리 커리가 늙었고 뭐 똥리할 때도 있고 뭐 실리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고 알 호프드 형님도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롱통하고 몇 개 없기는 해. 알 호프드도 빅맨이잖아, 그지? 그래서 되면 많이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다들 좀 보든지. 오케이. 근데 OKC하고 세크. 여러분들 이거는 세크 프렌 요번에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없을까? OKC도 지금 뭐 꾸역꾸역 이기고 한 번밖에 안 지긴 했지만은 핸디에 대한 문제들, 경기를 깔끔하게 끝내고 뭐 백업들이 나와서 작년에 그런 경기들이 많았죠. 왜? 다 할 농구 도사니까 얘네 팀이. 왜? 다득점 나고 수비도 높고, 아니 수비로 뭐 이겨서 언더가 더 좋을 때도 많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세컨은 지난 경기 우리가 프렌을 먹어서가 아니고 프렌 한번 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슈레더를 영입한 게 가장 꿀영입인 것 같아. 왜? 세크에 딱 필요하던 선수야. 그리고 꼬부기 형님도 뭐 이제 3점 들어가니까 특유의 그 빠른 그 운동신경을 활용하는 부분도 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세로장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여기 있는 선수들이 지금 뭐 그 쿠팡 플레이에서도 보여주던데 백전노장 아니야. 경기 수도 많고 득점도 지금 현역에서 뭐 5등인가 7등, 5등 7등 뭐 웨스브룩하고 대로장 같은 그런 부분. 유벤투스도 달리는 빅맨 좋고, 그다음에 요새 지금 프랑스가 대세잖아. 그 친구 뭐야? 2003년생. 그 친구도 좋잖아. 달리는 빅맨. 이게 참 좋다고. 세크는 원래 기본적으로 전원 공격도 좋고 새삼스럽게도 좋고 이런 부분 있잖아. 그 이런 뭐 2003년생 백인 그 있잖아. 프랑스. 요새 프랑스가 대세잖아. 유럽 중에서. 맞잖아. 옛날엔 스페인이었는데. 그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뭐또 그때 덴버랑 했었나? 그때 했을 때 막 드 넘어갈래 때 계속 새삼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잔이 또 해가지고 막 백전 노장이다 보니까 요런 걸 봤을 때는 OKC도 지금 뭐 여러분 하면 8승 1패 하면 한번 계속 위기가 와. 꾸역꾸역 승은 거두고 뭐 똥배는 거덕하지만은 물론 나머지는 뭐 없어. 뭐 작년 똑같고 덴버랑 더불어서 우승 후보를 할 건데, 세코도 뭐 이제 한 단계 올라가고 지금 세난과 더불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11.5 줄 건 아니지 않나. 7.5 줘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OKC는 뭐 언더도 가능하고 오버도 가능하고 변화무쌍한 팀이죠. 팀에 맞춰서 언더도 잘하고. 물론 조금 사보니스가 좀 못 나오는 부분 좀 아쉽긴 한데 11점 보면 한 비벼볼 만하고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전력이 10점 안쪽에 뭐 이렇게 벌려서 뭐 마인을 당하고, 마인도 그리고 또 지금 느바가 잘하는 팀이 별로 없잖아. 큰 마인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지? OKC도 맨날 지금 접전이고 또 포틀랜드한테도 뭐 한 경기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좀 OKC답지 못했죠, 그죠? 그 경기를 3.5밖에 안 됐는데 뭐 40점이나 점수가 낮진 않았어. 근데 OKC한테 저기 포틀한테 40점을 주는 건 아무리 농구라는 게 그날 미칠 수도 있잖아. 근데 포틀이 그런 팀이 40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안 나오잖아, 그지? 야, 또 그렇게 터지는 거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개막전부터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1점, 12.5는 한번 비벼 볼 만하다. 덴버 비벼 보듯이. 우리 그때 세크 프렌이 가장 좋다 했잖아. 그때 핸디가 컸었던 게 많은데 다른 건 다 안 좋다 했고 많이 뜰 수도 있다고 했고, 맞지? 그래서 백전 노장들도 많고 일단은 팀이 상당히 슈레더가 오면서 더 안정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유벤크스랑 그다음에 그 신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노. 2003년생 있잖아. 백인. 콜라 잘 따라주고 뭐 자유투도 곧잘 날놓고 그다음 센스도 좀 있는 것 같고 패싱 센스가 이런 거 보셨죠, 그죠? 그 경기. 그래서 저는 유벤쿠스도 여러분들 뭐 상타치로 생각은 안 하지만은 은근히 알짜배기다 경기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기고, 여기서 이제 조금 조절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7시 30분이면 내가 예상한 대로 됐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질문 받고 해가지고 세팅은 다 돼 있고 이제 그 기준만 조절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굿.